형은 실제로 어땠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형이 무서운 사람. 네. 무섭지만 멋있는 사람? 형이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말수도 적고, 똑부러지고. 똑 부러지고 감정 잘 표현하지 않고. 네. 거기다 군인 출신이셨고. 네. 그러면 내가 어려서 이제 아빠랑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나한테 남성다움에 대한 모델이 형이었겠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학창 시절에는 그 부분에 되게 반감이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거든요. 맞아요. 형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네. 나는 좀 다정한 사람이 돼야겠다. 학창 시절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내면이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일상에서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지난번 상담 이후에 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냥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음. 말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하는 게 제가 뭔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다독이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네요. 네. 그냥 이게 상담이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하는 동안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말을 걸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러네요. 그리고 내 심리검사 결과 검사를 여러 개 했잖아요. 네. 이 검사에 대한 결과가 좀 궁금하진 않으셨어요? 궁금은 한데 네. 한편으로는 좀 알고 싶지 않은? 아, 그래요. 네. 그 알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어떤 걸까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결과가 나올까봐? 그 그냥 말인가요? 남들과 좀 다르게 나올까봐? 그러면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두려우신 마음이 크신가 봐요. 저는 제가 그래도 사회생활도 했고 직장도 다녀보고 사람들 영업이라는 그 활동을 많이 한 게 있어서 네. 그래도 나는 평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정 인물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은 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내가 공감을 못해서인가 아니면 상대방 얘기를 못 들어주나? 내 생각만 고집하나? 근데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항상 끝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성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좀 단순한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는 거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라는 건 되게 사적인 관계잖아요. 가깝고.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좀 뭔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많은 68%의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범하지 않은 앱노멀이라고 해요. 이쪽은 노멀이라고 하고, 앱노멀이라는 말은 즉 이상하다라는 건
장점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단점도 커요. 좋은 점도 너무 큰데요. 부정적인 점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내가 앱노멀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뭐 예를 들어 불안이 높다라고 나온다면 이 불안이 높은 게 왜 그럴지 먼저 이해하고 불안이 높아서 나한테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막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고 뭔가가 막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인생이 꼬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들으실 거예요. MMPI-2를 검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면적 인성검사는 내가 자기보고식이라고 내가 아는 나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대체로 다 노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멀 안에. 나는 이렇게 노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지금 이 그래프만 딱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문제없고 만족하고 느끼신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투사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철수님이 굉장히 좀 섬세하신 면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내면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면의 가치관이 굉장히 남성스러워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자가 이래야지, 남자가 이래야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예전 시대에는 그런 성적 아이덴티티가 주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대 수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좀 그런 게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요즘 시대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그래도 남자다움이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랬을 때는 좋은 쪽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단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접근하기 힘들겠죠, 사람들이. 아, 왜요? 너무 강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외모적인 게 아니라. 네, 뭐 제 말투나 이런 뭐 생각들이나 이런 게 적용된 거라고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먼저 말을 저한테 거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남자다움은 어떤 거예요? 제 사람을 지키는 거? 내 사람을 지킨다. 어떻게 하는 게 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해결을 해주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불편한 게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네. 가벼우면 안 된다도 있나요?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 안 된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네, 안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가벼워 보여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무표정하게 되죠. 긴장하게 만들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은 해봤는데요. 네네.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까지는 하는데 너무 단답형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저한테 관심을 표했으니까 저도 뭐 예의상이라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궁금하지 않고 궁금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굳이 왜 몇 번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저렇게 물을까? 난 너무 싫은데 그 생각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는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는 게 있어서 실제로 뭐 처음 만나는데 뭐 그 사람 언행이나 말투나 뭐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매너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남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말을 섞지 않고 싶다.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게 좀 강해서 지금 듣다 보니 이 두 가지 내적 갈등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친해지고 싶다와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남자다워야 되는데 나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나한테 자꾸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해지고 싶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싶지만 말을 거는 내 모습이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면에 있으실 것 같아요. 즉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볍게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다가가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관계를 잘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한편으로는 남자다운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가까워지지 않기도 어렵고 막 이런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남자다워야 돼? 이게 이렇게 큰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요. 네. 자라온 환경이 네. 형은 실제로 어땠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형이 무서운 사람. 네. 무섭지만 멋있는 사람? 형이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말수도 적고 똑 부러지고 똑 부러지고 감정 잘 표현하지 않고 네. 거기다 군인 출신이셨고 네. 그러면 내가 어려서 이제 아빠랑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나한테 남성다움에 대한 모델이 형이었겠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학창 시절에는 그 부분에 되게 반감이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거든요. 맞아요. 네. 형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네. 나는 좀 다정한 사람이 돼야겠다. 학창 시절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네. 제 주변 사람을 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다 퍼주는 스타일? 좀 따뜻하고 다정한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러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그러면? 20살 때 아프고 난 후부터 였던 것 같아요. 형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정도로? 저는 학교 선생님보다 형이 더 무서웠어요. 형한테 맞았나요? 네, 맞은 적도 있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은 거는 괜찮은데 그 모습이 제가 여태까지 본 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형은 한 번도 저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해라 이래라 한 적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형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고를 많이 치면서 저는 형이 저를 감싸주길 바랬었는데 아, 그때 처음 형한테 매를 맞고 나서 그 약간 벽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은 항상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같은 방 안에 있어도 거의 대화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형은 우리 집 기둥이니까 우리 형도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형한테 말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춘기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어긋나고 그 모습이 그랬더니 형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포옹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저한테 화를 내고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제가 원하는 형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에게 엄청 야속하고, 네,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서운했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야속하고 반감이 느껴지고, 네.